네, 서로 소개하고 또 서로 인사하며 명함도 나누는 또 행복한 쉬는 시간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한동순 교수님,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이시자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의 지주이시죠. 우리 한동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 토론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2019년 7월이었죠. 7월 2일 날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서 또 경남에서 또 리빙랩 네트워크 이렇게 발족한 거에 대해서 무한히 이제 기쁘고요. 또 이제 많이 우리가 같은 어떤 그 리빙랩을 원하고 또 리빙랩을 같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토론의 주제들은 많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 될 때도 그때 이제 성진 박사님이나 이제 송희진 박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그 되게 이렇게 콕콕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들이 이제 쭉쭉 진행이 됐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이제 발족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혁신 활동들을 리빙랩 네트워크 이제 추진해 나갈 텐데요. 이제 이거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뭐 성지은 PD님은 잘 아실 거고요. 성진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 이제 리빙랩을 계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제 활동해 오신 김은현 박사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거고, 또한 대학 내에서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그 김민수 교수님이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협동조합 소희랩에서 이제 장종훈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발표하는 순서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성진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발표를 들으시고요, 토론을 들으시고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 플로어에서도 뭐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같이 좀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성지은 박사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좋네요. 감동이고요. 저는 그 지역에서 리빙랩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다 완성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나오는 음악도 저 취향이었고, 그리고 앞에 쫙 앉아가지고 아까 사진 찍는 것도 저 취향이었고, 모든 게 저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너무 풍족해서 모든 게 다 감동이고 좋네요. 저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충분히 축하와 함께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 그 이쪽이 어떻게 경남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난실 당장님께서 그동안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이 서로 별개로 왔는데 이런 부분을 엮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의 발족된 목적입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묶는 것과 함께 민산학연 간의 연계 모임, 그리고 플랫폼의 모임으로 한 번 더 진화를 했으면 합니다. 리빙랩은 지금 최고의 모델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갔을 때의 모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의 모습이 뭐냐면은 플랫폼입니다. 정부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느슨하게 편안하게 가더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플랫폼의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고령 체험관이라든지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례적으로 했던 것에서, 그리고 소규모로 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플랫폼으로 한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남 마산 창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산, 울산, 포항 이 전반을 한번 크게 묶어냈으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리빙랩 네트워크도 있어요. 포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간절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 한 번 더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든 대구든 지금 리빙랩 네트워크가 약간은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힘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왔지만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나중이 처음 되고 처음이 나중 되거든요. 저는 이 나중이 처음 되고 그리고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을 이제는 조금 자리매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했던 우리 정은희 교수님이 했던 많은 시도들, 경남대에서 했던 시도들이 지금 인제대나 관련 그 주체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깊게 오래 몇 가지 아까 4개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소위 말해서 울산, 마산, 포항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까지 통영까지도 다 이끌어내고, 그리고 깊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은희 교수님이 했던 교육 파트가 돌봄이나 에너지나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으로 더 확대되는 부분들, 지금 여전히 정은희 교수님은 넓게라고 하지만 교육 파트에 머물러 있거든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요. 지속 가능성은 몇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2030년, 2050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 그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지금은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지구라는 부분에서 아까 최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지금 경남대가 기반이 돼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다른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형화해야 됩니다. 유형화해야 되고, 이거는 경남대가 맡겠습니다. 이거는 인지대가 맡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쪽에서 맡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꼭지꼭지로 집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리빙랩은 몇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프리라이드도 많고요. 그리고 리빙랩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지나 보면 셈을 냅니다. 그거 다 네 해무라. 냉정하게 말하면 다 네 해무라. 그리고 한번 잘 되나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가기 전에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은희 교수님이 말씀했던 4가지 전략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4가지 전략을 더 넓게, 깊게,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윤난실 단장님께서도 지금 몇 가지 꼭지에서 우리가 했던 보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로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윤난실 단장님한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 좋습니다. 좋은데 윤난실 단장님이 이 마산 그리고 이 창원을 갖다가 리빙랩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정말 최고라 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와가지고 여기가 자기의 지역처럼, 그리고 내 또 다른 내 제2의 고향이 여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윤난실 단장님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윤 단장님한테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오늘 최인규 교수님 또 다른 선수를 오늘 발굴했다. 또 다른 열정남을 만났다. 그리고 오늘 최인규 교수님이 그 발표문에서 나와 있던 리빙랩 디자인은 배려다, 디자인은 뭐다라고, 짜임이다라고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저 자체를 묶어서 또다시 그림으로 리빙랩을 설명하거나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멋진 최인규 교수님을 만나서 좋고요. 저는 창원과 마산이 이렇게 멋지게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인가요? 그때 리빙랩 네트워크를 너무나도 멋지게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의 경험을 최대한 성공하고 있는 이 경험을 알리고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리빙랩 야부리로 그걸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정은희 교수님이든 윤난실 선생님이든 이런 분이 인놀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리빙랩 네트워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경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남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한 지 한 몇 달 됐습니다. 두세 달 됐는데요. 지금 400명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난을 합니다. 제가 춤을 춰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이벤트를 해야 되나, 선물을 줘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은데, 많은 분들은 인트로는 재밌는데 실제로 그걸 진행하는 단계로 가면은 몇 톤이 푹 꺾인대요. 자, 이럴 때 내가 춤을 춰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리빙랩 네트워크를 치시고 그리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감히 구독자 수 400명을 마산 창원에서 찍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불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지금 저도 그 야불이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성진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그때 우리 전라북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은희 교수님이 했던 함께 넓게 깊게 오래라는 그런 어떤 틀을 좀 더 넓게 진짜 어떤 새로운 버전으로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제가 느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청소년들은 지구에서 사는 최후의 인류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전체 이제 글로벌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하는 이런 그 경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금은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 재생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이런 대학의 사회 혁신 부분 공헌도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 발표에서 윤단실 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R&D에 있어서 이런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마다의 대다수의 공통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에서는 조금 두 가지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남도도 그렇지만 저희 경북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조 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기존의 R&D 기관들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많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제조 혁신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한 축으로서의 어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R&D 기관 협의회가 구축된다면 사회혁신그룹 하나와 그리고 사회공헌 R&D 기관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이런 제조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차원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조 혁신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은 그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구체적인 그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회 혁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여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소멸 지역으로서 4위에 꼽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의 장기 그리고 단기 일자리를 좀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예산에 있어서의 리빙랩 꼭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희도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 그 SOS 사업 중에 재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장기 일자리도 한번 만들어봤고 단기 일자리도 한번 만들어봤었는데요.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런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충분히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 지역에 머물고 싶은 그 젊은 여성들 그리고 또 가정을 가진 여성분들이 실제로 지역 사회에 머물고 또 다양한 이런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충분히 많이 이렇게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R&BD 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배려해서 만들어 주시면 좀 지속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사회혁신 부분과 사회공헌을 위한 R&BD 기관들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여성의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영역이라든지 활동 부분이 예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마산창원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제조업 기반의 여러 가지 혁신을 갖다 이제 같이 아마 추구해 나가고 또한 이제 사회혁신으로서 그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을 이제 창출해 나가는 그 두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같이 결합시키면서 그 새로운 사회혁신의 하나의 그 모티브로 삼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포항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아마 되시지 않으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김민수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우리 한동순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하는 리빙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정은희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또 우리 소규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저게 리빙랩이구나 하나 배웠는데 소규진 박사님께서 리빙랩은 연애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빙랩 활동은 우리가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리빙랩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제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애처럼 하면 리빙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난 여직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애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때의 경험을 오늘 이렇게 되살리면서 잠시 그때로 돌아가서 흥분도 하고 그랬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방의 필요가 뭘까? 상대방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역량은 어떤 정도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상대방이 날 좋아할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되죠. 리빙랩도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고 전문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필요들이 합쳐져야 리빙랩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리빙랩 활동은 훨씬 더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송혜진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시민을 사랑하고 전문가를 사랑하면 리빙랩은 잘 되겠다. 좋은 걸 한 가지 배웠고요. 이제 우리 대학에서 리빙랩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진짜 전국에 있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배우고 싶고 모범으로 얘기하는 우리 경남대 리빙랩을 진짜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우리 정은희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아마 리빙랩을 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다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아까 이제 청바지 프로젝트를 말씀을 주셨어요.
학생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지고 있고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청바지의 가장 처음은 교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리빙랩 활동에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죠. 저희는 늘 선의에 의존해서 리빙랩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이게 공공성을 확장하고 교수님이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그래서 교수님의 명성도 어쩌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선의에 의존 드리고 리빙랩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부탁이죠. 그런데 이 활동이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선 그 교수님들에게 필요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리빙랩 활동으로 내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 필요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대학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한테 경남대에서는 교수님들을 어떻게 리빙랩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이렇게 유인하고 계신지, 유인이라고 하면 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지 좀 그 점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러면 답은 나중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민수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네덜란드 갔을 때 거의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자기 연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애 박사기 때문에 연애와 리빙랩을 잘 풀어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요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발표자님들 이제 한번 얘기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대학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한테 리빙랩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리빙랩 활동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수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대학에서 이 리빙랩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깊게 갈 수 있냐의 어떤 그 핵심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예, 장정욱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리빙랩 뭐 이런 사회에서 많이 명망 있으신 분들이지만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지금 대구에서 소이랩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빙랩과 사회혁신 관련된 사업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 발제 자료가 83페이지부터 있는데 뭐냐면은 그 현장에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그 지역을 아파트 단지를 테스트 배드화해서 진행했던 리빙랩 사례를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요거는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95페이지, 96페이지에 제가 재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실어놨으니 관심 있으시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지금 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좀 그 토론이지 않습니까? 토론거리를 2개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2개 밝히고 좀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제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도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제가 지금 여기 토론자분들 중에 뭐 물론 열심히 정말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활동하시겠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에서 이런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과연 현장에 이런 그 사업들과 프로젝트를 맡길 만큼 여러분들은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토론거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 대부분 여기 사업 담당자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런 리빙랩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이야기할 때
단발성 사업에 대한 그런 그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성과에 기인한 거고요. 항상 이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이제 실험이 될 수 지속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지속 보완을 하면서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의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의 이런 그 의지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게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토론거리고요. 단발성 사업에 대한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말이죠. 당사자 중심, 시민 중심, 시민 주체. 도대체 당사자 중심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당사자 중심인가? 제가 왜 이런 그 토론거리, 질문거리를 드리고 싶냐면 보통 이제 시민 중심, 당사자 중심이라고 하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원탁 회의를 하든 퍼실리테이션을 하든 뭐 인터뷰를 하든 해야지 시민들 의견 듣고 이렇게 이제 요새 당사자 수요 파악 많이 하죠. 뭐 디자인 시킹에 비유하자면 이제 공감하기 엠파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새 시민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런 경험도 있고 역량이 쌓이면서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되게 이런 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자리에 와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끝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또 그냥 내 의견 듣고 끝나는구나.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끝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 확산되는지 1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의 표용감에 대해서 되게 낮게 리빙랩 사업에서 낮게 이야기하시는 시민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그 당사자 주체가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주체가 돼서 이런 리빙랩에서 참석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이제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제 의견 짧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송희진 박사님 발제해 주신 그 리빙랩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 뭐 기술일 수도 있고 전문 분야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민과의 괴리,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번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언어에 대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겠죠.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한 중간에서의 서로의 언어를 조율해주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주고, 여기에 대한 그 진짜 중간지원 조직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뭐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그 필요가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속 가능성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이거는 그 앞에 쭉 이야기 나왔던 그 로컬에서의 이미 이런 활동에 대한 그 자원들 필요를 느끼고 정말 본인이 이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을 어떻게 잘 연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미 우리는 이제 똑같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사회적 경제든 뭐 시민 참여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리빙랩이 다 품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잘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게 제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환과 관련된 거는 사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환과 관련된 거는 제가 반대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은 고민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넘기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괜찮으시다면 송희진 박사님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이 지속 확산돼야 되고 반복돼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가치 또는 신뢰 자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복리라는 개념이 되게 여기서 잘 도입될 수 있고 효과가 정말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신뢰 자본을 쌓아가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합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남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두 가지 측면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진짜 우리가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번역가란 말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과 접하다 보면 이 과학기술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런 말들, 언어들과 시민들이 하는 말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해석해주고 또 어떻게 전달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뭐 가장 처음 부닥치는 문제가 아닌가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성, 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리빙랩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시민에 대한 믿음, 전문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두 집단이 같이 협력해서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네 분의 토론자의 토론은 들었고요.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뭐 우리 이제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좀 뭐 조언을 주실 거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이크를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마이크. 예. 간단하게 어디서 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토론 강의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국립대 특성상 모르겠어요. 이게 국립대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대학 경남대랑 인제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도와 또 이렇게 지자체와 연결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기초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아까 김민수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과 맥락은 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리빙랩의 실체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공기관 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사업단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기업 같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리빙랩이 여러 가지 이 역사성과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리빙랩의 실체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건지가 잘 감이 안 잡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체들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부수적으로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경남대랑 인제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본업이어도 힘들 것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강의에다가 취업 준비에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학생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장학금 주지 않으면 같이 하기 힘든 구조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업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맨 앞에 발제하신 송 박사님께서 중간 조직 이야기도 하시고 빅텐트 이야기도 하시고 뭔가 거대한 움직임 준비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같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고, 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김은영 박사님께 그 포항에서 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 어떤 일자리들이 어떻게 창출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사이드 질문 하나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가 좀 모아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한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앞에 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리빙랩이 하나의 접근법 내지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 거고요. 핵심 요소들이 있고 대표적인 어떤 뭐 프로세스가 디자인 싱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리빙랩의 현장들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 그런 절차들은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냥 리빙랩의 취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이 어떻게 지켜져 가고 있는가 또는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리빙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이 하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형태는 공모사업의 형태를 많이 띠고 주민 공모사업의 형태로 리빙랩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리빙랩으로서 과연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이나 중간에 퍼실리테이터나 어떤 전문가의 연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행정이 접근하는 리빙랩의 사례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학이 진행하는 리빙랩입니다. 리빙랩과 리빙랩 교육을 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일종의 리빙랩 활동들을 보면 학생들이 당사자, 최종 사용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절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지역 주민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상황들과 학교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과연 지역 중심성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리빙랩에서 대학생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절차를 잘 아는 디자인 싱킹 전문가, 디자인 싱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국내에서 대학들이 디자인 싱킹 과정을 만들고 디자인 싱킹 전문가를 길러내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대학이 하고 있는 모든 리빙랩들을 보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갈아 넣어져서 지역을 동원하고 학생들도 동원되고 그냥 성과를 창출시키는 어떤 방식의 사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학이 하는 리빙랩은 어떤 방식이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 그냥 쭉쭉 나오는데요.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예, 저는 창원에서 이렇게 목재 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난 거는, 리빙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이랩 이사장님께서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실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리빙랩이 오늘 발표하신 것도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결과물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속 가능한 리빙랩이 되려고 하면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을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그것을 또 다른 결과물로 자꾸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도 과연 갈 수 있는가, 그럼 그 교육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느껴왔고 고민해왔던 것들이 또 이제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발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기저발제를 하신 그 송희진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리빙랩의 실체가 뭐야? 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리빙랩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행정혁신의 기초 수단으로 이게 딱 정의가 되면서 각 부처에서 다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사업이 공모 사업이 무지무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늬만 리빙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사용자 참여, 시민 참여는 설문조사한 거 사용 그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지만은 이게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지만은 그 동안에 서로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그 각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원샷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원샷으로 끝나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와서 한번 얘기했나 보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자기 권능감을 갖는 것들은 전혀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얘기한 내용들을 전문가가 교수가 받아서 그것을 반영한 디자인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가 성공적인 리빙랩이라고 표현했던 아까 그 성태현 교수, 그리고
그 안전 카메라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런 전환의 시점들이 딱 있습니다. 서로 이게 소 닭 보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전문가와 이 시민들이 이제 눈이 맞는, 아까 연애라고 했는데 눈이 맞는 시기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리빙랩 운영의 제일 중요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리빙랩의 모델을 내가 축축축 나오고 뭐 익스페리멘테이션, 이밸루에이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들, 어떻게 눈이 맞게 할 거냐, 눈이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일들이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리빙랩이 있고 그냥 무늬만 리빙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무늬만 리빙랩도 이건 문제가 막 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견인해가는 이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성공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했던 분들의 어떤 자기 자랑,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눈이 맞았다, 이렇게 연애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성지은 박사가 하고 있는 리빙랩 야부리는 이제 그러한 눈 맞은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좀 그걸 보면서 좀 새롭게 창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리빙랩 네트워크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그 전환적 사회혁신 선언문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전 꼭 봐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꼭 리빙랩만이 아니라 사회혁신을 수행해왔던 사람들,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제들을 얘기해놨는데,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서 보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제 반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면은 이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게 현재 리빙랩과 관련된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리빙랩 관련된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경남 지역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환적 사회혁신 속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트랜스로컬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로컬, 이게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이런 혁신이지만 그게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이 말 그대로 사회를 바꾸는 동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제 회의도 이제 지금 경남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트랜스로컬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서 가령 빌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새롭게 사회혁신 내지는 리빙랩을 통해서 부흥한 곳인데 그런 것과 서로 연대해 나가면서 같은 그 일종의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회혁신하고 제조업을 재혁신하는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나온 이 번역가 문제, 그러니까 서로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연애시켜줄 거예요? 번역가의 문제는 그 교육 훈련이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맞고요. 가령 지금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는 그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분들이 자기네들은 퍼실리테이터임을 주장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나와주신다면은,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다 여성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정한 형태의 그런 연계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과학기술자 내지는 전문가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시민사회 쪽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걸 연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행정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리빙랩 사업이나 사회혁신 사업은 각 부처에서 이게 하면서 다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데 지역에서도 그 꼬리표에 맞게 다 각자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연계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플랫폼으로 진화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 광역단이나 아니면 뭐 그 일정한 수준에서 그 일정이 이제 창구가 되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돼가지고 그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사업들을 엮어주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부처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도 그런 권한을 좀 일정한 조직이 가령 사회혁신 추진단이 부여받아가지고 엮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각자 각계약진하던 이런 사업들이 좀 묶여서 갈 수 있고 그 투입되는 자원들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제적 자립 가능성 부분들도 일정한 정도로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에 대한 논의는 그 전환적 사회혁신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가슴을 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전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 송희진 박사님이 발표할 때 그 뒤에 큰 그림 하나 있잖아요. 리빙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환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데 그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빙랩 활동은 각 지역별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는 그 노력들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가 또 다른 큰 문제와 연결이 돼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큰 트렌드나 어떤 흐름,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맞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전환적인 사고, 전환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맞닿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나의 그 전환 운동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류를 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벌써 많은 프레임들이 정리가 됐고 실천 활동 하나하나 액션 플랜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데서는 사실 리빙랩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력을 뭘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측면으로 전환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운동들이 심화되고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고민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송희진 박사님께서 실체가 뭐냐,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얘기들, 접근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정인희 교수님께서 대학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대학에서 도대체 리빙랩을 뭘로 왜 하느냐, 학생들은 뭐냐, 그다음에 교수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이런 그 대학 리빙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들 몇 가지를 갖다 이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요. 되나요 이제요? 네. 이한중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해서 그 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의 기능,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봉사의 기능. 우리가 이것을 대학의 삼중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과 봉사는 일방적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에 쉽게 말하면 적선하듯이 사실 일회적으로 공헌하듯이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빙랩은 이러한 대학에서의 그 삼중의 역할을 제대로 잘 리플렉션하면서 성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그 방향성과 목적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들이 책상 안에서 혹은 연구실 안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나온 페이퍼워크나 혹은 그렇게 나온 그 결과물들이 사용하는 당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끼리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수업 시간에 수업하지 말자.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뭐 할까요? 이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하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학습하게 하면서 교수들은 코칭해야 된다. 이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을 여전히 갇힌 공간 안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저희는 리빙랩 코디네이터로 기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될, 주체로 살아가야 될 그 지역을 캠퍼스 안에서부터 또 교과서 안에서부터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그러면 성공하게 하는 느낌, 어떤 성과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훨씬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아까 공원이면 공원, 혁신이면 혁신, 어떤 이름이 붙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학에 있는 교수와 학생과 지역이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오늘 잠깐 연애와 결혼 얘기를 하셨는데 연결하자면 연애를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결혼하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여전히 20년 동안 설레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으로 산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을 그 유인하기 아까 유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그러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적인 동기부여고요. 하나는 외적인 동기부여인데 그 내적인 동기부여가 저는 외적인 것을 충분히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그냥 저희 부족하지만 경남대학교 사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 18명에서 20명 가까이 되시는 교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한다고 해서 교수님들께 마일리지를 드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링크해서 밥을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 함께 정말 실천적인 아까 CBL도 좋고 PBL도 좋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 안에 이제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임을 하는데 정 교수 사실 내가 다음 학기에는 이 교과목과 이 프로젝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미리 그 만족도 조사를 했더래요. 수업을. 근데 당신이 10년 넘게 수업을 했는데 가장 높은 만족도와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업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를 보고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 또 리빙랩에 참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내재적인 동기였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여기 오늘 단장님 도와 계시지만 끊임없이 본부랑 얘기하면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대한 어떤 인센티브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어떤 그 업적 평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지자체에 반영이 되어서 뭐 작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의 아예 프로젝트로 배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내면서 내외적인 어떤 그런 유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은희 교수님 보면 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저기 말이 빨리 나올까요?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얘기도 하고 있지만 가장 뭐 저도 이제 원래 게임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아이템만이 주고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미. 이 재미 요소들이 얼마나 그 기획에 들어가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결국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 학생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적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교수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장을 좀 열어주는 것. 이것이 아마 내적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적 동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적 동기가 필요하죠. 이제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 동기들을 갖다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마 학교에 있는 많은 좀 행정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윤나신 단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자체 단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개별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 확산시키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행정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또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또 이제 질문도 나왔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딴짓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행사 사진을 찍어서 영어 투성이라고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글을 보내셨어요. 영어 투성이 계속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사회혁신에서 쓰는 용어들 뭐 플랫폼도 그렇고 플랫폼 안 쓰는 게 없을 정도니까. 네트워크도 뭐 그렇고 뭐 리빙랩 뭐 이렇고 근데 사실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다듬은 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듬은 말로 좀 바꿔볼까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말로 바꾸기에 적절하지 않은 외국어들 우리말로는 얘기할 수 없는 오히려 그냥 넥타이처럼 외래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면서 사실 이제 그 언론의 고민은 니네들이 이런 토론을 하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는 결국 계속 시민 주체를 얘기하는데 이거 알아먹겠어? 라고 하는 문제 제기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 회의할 때부터 좀 머리가 무거웠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오늘 저는 참 좋은 토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숙제를 준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 저는 리빙랩을 혁신을 위한 접근의 방법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완전히 우리 사회를 바꾸는 틀, 프레임 뭐 이렇게까지 지금 혹시 계신 건 아닌가? 맞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나하고는 그 같은 리빙랩을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가치에 대해서 질적 차이가 엄청나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지금 느낍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우리 리빙랩이라고 이름 붙은 사업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결국은 제가 아까 자치와 협치 기반으로 사회혁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력을 키우기 위한 마을 공동체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는 그 사업의 핵심의 방법론은 이웃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끊어진 것들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리빙랩하고 구별한 거거든요. 리빙랩은 저는 도전이고 실험적 요소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굳이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모든 걸 다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지금 리빙랩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돌아가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좀 개인적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틀로 리빙랩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 리빙랩 뿐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공공은 보편화되기 전에는 누가 그걸 끌어갈 거냐, 그건 공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텀업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미 보편화됐을 때 보텀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탑다운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되어지는데 아직 욕으로 올라오지 않는 문제를 행정이 실험하면서 깔면서, 공공이 저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행정의 지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근데 이 마중물이, 그래서 공모를 언제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공모 3년에서 5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생성을 떨어뜨리더라. 리빙랩도 아까 저희가 87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87개 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온 기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90% 중복입니다. 하지만 리빙랩 네트워크를 따로 꾸린 이유는 리빙랩에 방점을 더 두어서 이걸 가지고 좀 더 고민해가고 이 접근 방식을 조금 더 연찬해 가면서 현장과 대응해 가면서, 특히 이제 저희 고민은 R&D에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90%가 동일하게 플랫폼에 들어있지만 네트워크를 굳이 다시 결성을 한 겁니다. 대학, 오늘 참여한 대학 저희들 사업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업 단위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틀이 아니어서, 이렇게 만나졌을 때 우리는 공통의 업무를 갖는, 계속해서 함께 연구해가고 또 실천도 해가고, 관계가 단위 사업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행정은 그러나 아까 그 이한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늘 경계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긴 하는데 혹시 시민의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늘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주민활동을 돕는 공모사업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혁신단이. 기획부터 시민참여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는 꼭 할 것, 그 다음에 선정이 필요한 부분은 꼭 전문가 평가와 시민 상호 평가를 포함할 것, 그 다음에 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전문가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단을 꼭 배치시켜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 목표에 도달해서 실효성을 높일 것. 그 다음에 공유.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꼭 구축할 것. 공유, 평가, 백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다음 사업의 기획단으로 결합할 것. 이게 저희가 지금 매뉴얼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공모사업 하나 내리고 돈 주면서 업무 끝, 정산 나중에 정상서 받는 이 업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막 행정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있나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 늘 그걸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병원 아동 보호사라고 하는 여성 직업군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표현으로 리빙랩을 제가 했네요. 대학하고 병원, 소아과 병원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구하는 일자리 지원하는 기관, 그다음에 마을 시민 행정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병원아동 보호사라는 직업을 한 3년 전에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창원에도 와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혁신, 도정혁신, 사회혁신이 만나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직관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하, 리빙랩을 통해서 만나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김은영 선생님한테 배웠고,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따로 또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나실 단장님께서 이제 어떤 리빙랩에 대한 지원자, 아주 큰 지원자가 아니라 어떤 활동도 하셨고, 앞으로 아마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한국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나 리빙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우리 최인규 교수님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질문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영감도 받게 되는데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디자인 띵킹 또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빙랩 교육과 리빙랩의 어떤 진행의 분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세스라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절차적 프로세스의 완성도가 이 사업을 갖다 안정적으로 간다고 이제 보는데요. 저는 진짜 좋은 프로세스는 결국은 뭐냐면 융통성과 원칙의 밸런스를 갖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융통성이 강한 프로세스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역시 리더가 좋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좋았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내지만 결론적으로 교훈이 없고 배울 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절차적 프로세스가 이제 완벽하고 원칙이 많은 것들은 물론 어떤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점을 갖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라서, 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융통성과 원칙의 어떤 밸런스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리빙랩 교육하고 리빙랩이 분리가 되는 수준은 제 생각 리빙랩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분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대학생 수준의 문제 해결이 주민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낮은 수준의 단계에선 당연히 대학생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 거기에 어떤 지도하는 교수님이나 또는 참여하는 어떤 시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현재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리빙랩이 활성화되고 좀 더 사회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빙랩과 리빙랩 교육이 저는 다차원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빙랩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일 깎는 칼로 조그만 새우는 자를 수 있는데 사실 회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같은 어떤 조그만 과도일지라도 사실 이 간단한 어떤 문제는 좀 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리빙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도 잘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리빙랩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다양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군요. 그러니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래서 뭐 집단지성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리빙랩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로케이션 베이스드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집단지성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그 광의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주민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어떤 리빙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성진 박사님께서 우리 경남 리빙랩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리빙랩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윤난식 단장님이 오늘 리빙랩을 했는데요. 내일 얘기하면 리빙랩은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뭐 아시는 분들은 리빙랩이 이거네 얘기하는데요. 리빙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사숙고하는 일본마저도 리빙랩을 얘기할 때 딱 나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just do it. 해봐. 먼저 해봐. 일단 해봐. 그게 첫 번째 리빙랩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리빙랩은 재밌어야 됩니다. 다 여기에 일처럼 생각하시면 리빙랩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빙랩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다. 저 오늘 음식 좋았습니다. 끝마치고 난 뒤 음식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1차, 2차 일을 갖다가 지금 20차를 왔는데요. 이거를 갖다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세 번째, 리빙랩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열린 혁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이 각각이 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서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사례를 만들어 나갔잖아요. 아까 내 스스로에서 내적 유인이 뭐고 외적 유인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가는 것만큼 저희 같은 외부에 걸림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끝없이 칭찬하고 끝없이 이것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남에서 했던 이 사례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 발짝 이게 경남에서 했던 리빙랩 1.0을 정리해야 되고 2.0이 갈 수 있도록 한 발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리빙랩 경남에서 리빙랩 하는 2.0으로 가는 한 단계를 마련한 거예요. 제가 왜 했냐면 저희 같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흔들어주고 그리고 자꾸 통밖을 나와가지고 세상을 자꾸 굴리게 해주고 바깥을 보게 해주고 이 역할이 저 역할이거든요. 여기 리빙랩 네트워크를 했는데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2번 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2번 했던 지역은 달라도 다릅니다. 저는 오늘 감히 부탁드리는데 다음 타자는 대전입니다.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감히 부탁드리는 건데 리빙랩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리빙랩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입니다. 뜨겁게 움직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남의 언니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일낼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리빙랩 야부리에서 지금 4분을 찍었는데 3분이가 4분 찍었는데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야부리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못다한 얘기들은 아마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더 이제 깊은 얘기들과 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리빙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K-팝이 있고 K-방역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리빙랩 우리가 유럽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리빙랩의 이제 전파 속도라든지 깊은 어떤 뭐 발전 속도 아니면 깊이 보는 우리 눈들 또 활동가들의 어떤 숫자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혁신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색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 어떤 전진하는 이런 전진하는 속에 우리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또 많은 일조를 하고 또 앞에서 많은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멋진 또 저장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한동순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조 강연과 또 발제 토론에 임해주신 많은 분들과 저는 오늘 사실 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정말 한 번 더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오늘 또 오신 이 많은 분들의 이 성숙함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이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시고, 사실은요 오늘 이 행사장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등록을 하시면서 좌석이 없어서 못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계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좀 산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경남 리빙랩의 2.0을 향해 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더 나은 성장과 또 더 나은 발전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다 같이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exists